저희가 지금 그 생물학적 제재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근데 임신이 가능한지 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만약에 임신이 힘들다면 치료를 언제 중단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임신을 건선 치료를 받으면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약물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린 그 비타민 A 유도체라는 약물은 그거 끊고 나서 3년까지 피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그 약도, 그 약은 남자분 드시면은 약 끊고 3개월 피임이고요. 여자분도 꼭 한 달은 꼭 피임인데, 왜 그 대신에 이제 새로 나오는 그 생물학적 제제라는 그 약물은 그거에 비해서는 임신이 조금 더 자유로운 걸로, 자유롭다고 지금 데이터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임산부에 쓸 수 있는 약물들은 A, B, C, D 뭐 이렇게 등급을 저희가 매기거든요. 뭐 X 뭐 이렇게 하면 X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약물들인데, 생물학적 제제는 현재 저희가 B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B등급은 사실은 써도 괜찮다는 등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심하시다면은, 정말 심한 상태시라면은 임신 때 사용해도 가능은 한데,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 데이터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는 일단은 끊고, 그 임신 중에 다행히도 건선이 저절로 대부분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 환자들은 악화가 됐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그 임신을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건선이 그냥 거의 좋아지세요. 또 끊고 나서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하셨을 때는 그냥 일시적으로 끊고, 아까 임신했을 때 해도 되는 광선 치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유지하시다가 혹시 임신 후에 다시 재발하시면 그때 다시 치료받는 방법, 이런 것들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또 어떤 환자분께서는 치료를 건선을 하셨는데 이제 몸에 붉은 흉터가 많이 남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름인데 너무 덥고 짧은 옷을 흉터 때문에 입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건선 치료 후 남은 흉터는 치료할 수 없는 건가요? 건선 치료에 이제 그게 이제 흉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통은 색소가 이제 색소 침착이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무슨 피부염이든 아니면 다치셨든지 뭐 하시고 나면 그 부위가 오히려 하얗게 색깔이 빠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부분이 약간 거뭇거뭇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색소 침착은 빨리는 사실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빠지시긴 해요. 그러니까 6개월, 뭐 길게 가면 한 1년도 가시는데, 그건 시간이 사실은 해결해질 수 있는 문제라서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낙담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시고, 또 사실은 그게 본인이 이제 흉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완전히 낫지 않은 건선이 약간 남아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거기가 좀 약간 뻘겋게 보인다 그러시면 이제 얇게 건선이 남아있는 상태이실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보이는 부위에 있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치료 방법 중에 뭐 엑시머 레이저 같은 것들, 그런 거 하시면 그런 부위만 조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남아있는 병변이라면 좀 치료를 하시면 더 빨리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흉터가 아니고 색소 침착이라서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너무 그 자신의 흉터에 컴플렉스를 가지시지 말고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주사라고 했는데요. 주사 부위에 부작용은 없는지, 맞을 때 아프지는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교수님, 어떤가요? 뭐 주사니까 사람 몸에 바늘이 들어갔는데 안 아픈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들어가면 약간 아프시지만 따끔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맞으시는, 엉덩이에 맞으시는 근육 주사보다는 보통 통증이 덜 하시고요. 이게 근육까지 들어간 주사가 아니고 피하 주사라고 그래서 피부 밑에 이렇게 지방층 그 정도까지만 들어가는 주사거든요. 그래서 더 깊게 안 들어가는 거죠. 얇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통증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하시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요즘 약물들은 또 자가주사로 나오는 게 많은데, 그건 이제 본인이 집에 갖고 가셔서 본인이 그냥 스스로 맞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놓기도 편하게 용기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더 용기들도 사실 다 진화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덜 아프게 맞으실 수 있게 조금씩 진화를 하고 있고, 부작용은 맞는 부위에 가끔가다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그 부위가 약간 맞고 부어오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좀 빨개지면서 살짝 부어오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환자분들 따라서 증상 차이가 좀 있고요.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하루 이틀 있다 가라앉으시니까 그냥 뭐 상관없이 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게 너무 부어서 정 힘드시면 결국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약물을 교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약물로.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아까 특정 환자분들은 보험이나 산정특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산정특례를 받아서 처방받은 약이나 주사를 계속 맞고 있다가 증상이 호전되면 끊었다가 다시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다시 보험이나 산정특례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끊어도 되는지, 그리고 끊었을 때 다시 보험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끊으시는 거는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끊었다가 끊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지는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많아서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험 기준이나 이런 거 상에서는 약물에 따라서 어떤 약물은 그거를 이제 다시 끊었다가 뭐 3개월 이내에 다시 시작하면 그건 그냥 연속 치료로 인정을 해주는 게 있고, 뭐 어떤 약물 같은 경우는 원래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6개월 이상 지나가서 그 다음에 한참 안 맞다 맞아도 연속적으로 보험을 인정을 해주는 사례들도 있는데, 아예 뭐 1년, 2년 그냥 안 했다가 다시 치료를 시작하시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완전히 새로운 치료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옛날에 했던 그 보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를 다시 받으셔야지 보험으로 될 수도 있고, 원래 산정특례, 그리고 산정특례랑 보험은 사실 별개인데요. 산정특례는 그거는 이제 보험 환자 중에서도 일부 아주 심한 사람들이 산정특례라는 특별한 어떤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등록을 하시면 일단은 5년 동안 혜택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 산정특례 자체에 대한 혜택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사뿐만이 아니고 발행량, 뭐 진료비 여러 가지가 다 그 혜택이 가능하실 거거든요. 산정특례는 되지만 그 생물학적 제제를 맞다가 내가 한 2년 끊었다가 다시 맞겠다. 그때는 환자분이 일단 이 보험 기준이 맞는지를 맞춰보셔야 돼요. 복잡한 문제인데, 예. 보험 기준이 맞아야 산정특례가 그 다음에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기준이 안 맞으면 산정특례도 안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좀 복잡한 문제라서 이거는 네, 선생님들이랑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이렇게 뽑은 것 말고도 이렇게 유심히 보셨는데 혹시 여기서 한 개만 교수님께서 뽑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건선 검사는 조직 검사 외에도 어떤 게 있습니까? 피 검사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선검사는 일단은 피부로 보이는 부위는 사실 제일 좋은 게 조직검사 하시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일 빠른 방법 중에 하나고요. 피 검사만으로도 알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단답식으로 빨리 얘기하면은 아실 수 없습니다. 건선은 피 검사로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의사가 육안으로 보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조직 검사도 안 하고 갔는데 병원에서 건선이세요? 이러고 치료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신데, 그러다가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뭐 조금 약간 모양이 좀 약간 이상한 면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이 다른 질환하고 조금 감별을 해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그런 생물학적 제제라든가 아니면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필요할 때, 그럴 때 보통 조직 검사를 하시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피 검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피검사로는 알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오늘 강의는 건선에 대한 것인 만큼 건선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어르신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린 교수님 강의 너무 고맙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온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피부를 한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원종현 교수님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교수님 팜플렛인가 보니까 물방울 그 증상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르는 약은 머리에 더모베이트 액이라든가, 몸에는 디프코 연고라든가, 얼굴에는 메라델 크림이라고, 먹는 약은 아디팜정 이렇게 4가지를 지금服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데 머리하고 이 가슴 쪽에 물방울 치료는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내일 모레 거기 가서 원종현 박사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은 선생님 의견은 어떤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제가 건성 피부라고 그래가지고 물수건을 적셔가지고 옆에다가 널어놓고서 추심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아까도 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건선인지 아니면 그냥 건조하신 건성인 건지 그거를 선생님한테 한번 확실하게 한번 다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건선인데 지금 아까 드시는 약은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냥 아까 슬쩍 지나가는데 그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저희가 주로 가려움증 있으실 때 가려움증이라든가 일반적인 알레르기 있는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약물 자체에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건선에 쓰는 약물들은 아직은 안 들어가 있으신데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연세가 있으셔서 거나 아니면 다른 전신 상태가 뭐 약물을 안 드시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은 아직 그거를 드실 정도로까지 심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던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안 다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게 건선 환자분들이 대부분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 온몸에 있는 게 다 100% 없어지면 좋은데 어디까지는 좋아지고 어느 부분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치료가 판정할 때도 약품이 이게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기준이 원래 있던 병변에서 75% 정도 좋아지면 좋아지도 그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제 좋은 약이다라고 저희가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5% 좋아지는데 25%는 어딘가에 몸에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건선이 저희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냥 딱 끝이 났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남아있는 부분들이 아무리 잘 치료를 하셔도 조금 남아있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넓지 않으시다면, 넓지 않고 부분적이시라면 적당히 부작용 안 나는 선에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넓고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시면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인 다른 약물을 추가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시는 치료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은 또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계신 어르신께서.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나이가 41년생입니다. 근데 이 건선이 생긴 지가 한 14년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병변이 어딜 나타나냐면 허리띠 밑창에만 나타나요. 저기 종아리까지 병변이 생기는 거죠. 그 위는 나타나지 않고 상체는 안 나타나고 팔에만 한두 개씩 나타나거든요. 병변이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상 건선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마티스 관절 같은 것도 전부 다 자가면역 치료될 수 없는 병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을 갖다 MTX, 메토트렉세이트 그걸 한 2년 반 동안 거기 부평 인천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주사를 그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이제 MTX 그걸 준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높을 때는 이틀 사흘 동안 일어나지 못해요. 밥도 못 먹고. 10mm 하고 15mm, 20mm 치료해가서 21일 맞았는데 사흘 동안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낮춰가지고 그걸 한 10mm 정도 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저기 이대목동병원에 다니는데 거기서도 사실상 뭘 줬냐 MTX 그걸 맞았는데 이게 시가 사실 이 피부 약이라고 하는데 전부가 이 장절만 같기 때문에 간, 또 심장, 저기 당뇨병, 또 혈압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약을 먹으면 전부 이게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 MTX를 먹었는데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신장이 너무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신장이 너무 나빠졌다고. 그래서 뭘 먹었냐면 저기 네오티가손 2달 동안 먹었어요. 2달 동안 먹었는데 이거는 또 얼굴이 변형이 돼버리고 입술이 완전히 헐어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허는데 그거를 한 번은 저기서 먹지 않았죠. 먹지 않고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 엠솔론종인가 그거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보통 보면 전부가 스테로이드거든요. 근데 근래 저기 병원에 가서 저기 해보니까 뭐냐면은 간이 나빠지고 간의 수치가 엄청 나빠졌어요. 그리고 신장의 수치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목동병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생물학적 그런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증이래야 되는 건데 저는 중증은 아니지만 경증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사진을 찍고 몸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판독을 해가지고 중증이 되면은 주사를 놓는다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떠한 약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이 너무 나빠지고 간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볼 저로서는 정말 막막해거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재를 쓰시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 아까 보험 기준이 기본적으로 손바닥 10개 이상 그것도 약을 쓰고 있으면서 손바닥 10개 이상인 거거든요. 약을 끊고 10개 이상인 분들은 많죠.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해서 기존의 치료약으로 해서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생물학적 제재가 보험에 적응증이 안 돼서 본인이 자비로 받지 않는 이상 그 보험 혜택이 없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보여드린 것 중에 사실 광선 치료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광선 치료를 안 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선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돼요. 효과가 없으세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계속해서 한 몇 달씩 다녔는데도 일주일에 2번씩 다녔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사실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전신 장기의 무게가 이제 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떻게 보면 광선치료인데 환자분은 또 광선치료가 안 들으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되게 복잡한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대안은 저희는 생물학적 제재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험의 그런 보험의 조건상 보험이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니면은 좀 더 선생님이랑 잘 보셔서 어떤 병변 부위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시면 맞으실 수는 있거든요. 중증으로 이제 돼서 보험 혜택이 되시는데 그건 사실 정확하게 제가 면적이라고 평가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적에 대한 평가는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지니까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쪽에 앉으신 선생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피부 건조증하고요, 건선, 차이가 그 환자가 느끼는 증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외형상으로, 피부에 나타나는 외형상으로 어떤 증상, 어떤 차이가 있고, 그 환자 자신이 그것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 사진이랑 보여드리고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본인이 보시기에 건선은 아까 제가 특징적인 좀 모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비교적 그렇게 손바닥만하게 동그랗게 경계가 명확하게 좀 있고 그 부위에 국한돼서 피부가 두껍고 각질이 있고 그런 병변이 피부에 이렇게 듬성듬성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피부가 건조하신 거는 뭐 다리나 옆구리 이런 데가 딱히 뭐 어디에 한 군데 경계가 없고 여기도 가렸다 저기도 가렸다 하시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각질이 하얗고 가루 같은 각질이 좀 많이 떨어지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로 건조증 증상이시거든요. 이게 많이 오는 데가 이게 정강이 앞뒤쪽이라든가 뭐 옆구리, 배 이런 데 이제 많이 오시는 거. 그러니까 예, 건조증은 이제 그렇게 오시는 거죠. 건조증은 주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비교적 어느 정도 쉽게 감별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본인의 병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쪽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올해 나이가 58이고 건선 발병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스테로이드 그 연고를 처방받는데 그게 부작용이 없는지 또 음식과 관계인지 몰라도 육식을 하고 한 다음 날은 상당히 가려움이 심해져요. 그 음식하고 또 관계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약에 그냥 그 스테로이드 단독으로만 들은 거를 10년을 본인이 이제 바르시는 양이랑도 상관이 있는데 본인이 그거를 뭐 각은 띄엄띄엄 조금 바르셨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걸 10년은 정말 꾸준히 계속 한 부위에 계속 바르셨다 그러면은 아마 조금 뭐 다른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단독보다는 스테로이드랑 비타민 D랑 섞인 약을 쓰시던지 아니면 중간에 조금 스테로이드를 좀 끊어주고 쉬면서 피부가 회복시키는 시간을 주고 비타민 D 연고만 좀 쓰시던지 이렇게 약간 로테이션을 하시는 방법들이 더 낫고요. 아니면 두 개 섞인 거를 쓰시거나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먹으면 뭐 기름기 있는 거 드시면 뭐 가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거는 명확하게 사실 근거는 좀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근거가 있게 말씀을 드릴 데이터는 없고요. 근데 뭐 어떤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데이터가 그런 걸 기름기 먹으면 안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네,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거수해 주세요.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거기 학생분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22살이고 병이 발생된 지 6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얼굴 쪽이랑 등 쪽이랑 이렇게 머리 쪽이 있는데 그 열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 얼굴에 열이 갑자기 확 몰리면은 그때 약간 좀 피부가 좀 빨개지고 원래도 빨간데 그때 더 빨개지고 그때 약간 열이 몰릴 때 그 부위가 조금씩 넓어져요. 등도 그렇고 그 열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열이 날 때 좀 더 많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는 아까 그 건선의 피부를 확대해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에 좀 보여드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건선 병변이 원래 좀 빨갛잖아요. 건선 생길 때 원래 거기 부분에 혈관이 좀 많아지거든요. 혈관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염증세포도 같이 막 많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건선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혈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워지고 열이 올라가면 보통 정상인 사람들도 얼굴이 좀 붉어지시잖아요. 혈관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붉어지시면서 병변이 심해 보이시는 뭐 그런 과정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얼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스테로이드 너무 장기간 바르시면 그게 스테로이드 자체 때문에 또 그 혈관 확장을 또 유발하실 수 있어서 또 바르는 약은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잘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